안녕하세요. 부지런한 고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멘탈 사용 설명서 그 영상에서 제가 그 멘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정신과 약물도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은 일반인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정신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그냥 정신과를 다녔던 환자예요. 제가 환자 입장에서 공부했던 거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에 대한 오해,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가요. 정신과를 좀 불신하는 거. 뭐냐면은 정신과를 가? 내가 미쳤나? 미친 사람이 정신과를 간다. 이런 불신.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미디어 영향. 드라마 같은데 너무 많이 나와요. 막 정신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정신과를 가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가지 정말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가는 곳이 정신과입니다. 한번 가보시면은 그 대기실에 앉아서 보시면은 느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해가 있는데요. 오해 혹은 착각이라고 할게요. 정신과를 가면은 정신과 선생님이 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줘서 대화로 치료가 된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이 정신과 선생님이 대화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뭐 화상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발에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걸 눈으로 딱 보면은 얘는 어떤 약을 쓰고 어떻게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생기지만 우리는 이렇게 외부로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신과 선생님이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 대화의 목적이 이 대화를 통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아픈지 그 강도를 체크하고 어떤 약을 쓰면 좋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망이다. 정신과 선생님 너무 성의가 없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도 않고 뭐 공장처럼 일처리를 해 하면서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과 선생님이 대화를 하는 거는 이렇게 상처를 보고 무슨 약을 써야지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병원에 갔을 때 뭐 두통으로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두통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네요. 라는 말을 들으러 간 게 아니라 두통을 나으려면은 이 약을 한번 먹어볼래요? 3일 먹어보고 안 나으면은 다음엔 다른 약을 써볼게요.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섭섭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신과 선생님한테는 굉장한 섭섭함, 서운함을 느껴서 정신과를 한번 가고 나 안 가. 기분 나빠.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런 서운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것도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외국 영화나 보면은 이렇게 정신과 선생님이랑 나란히 소파에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하고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너무 조금 극단적으로 묘사된 게 아닌가. 이 정신과도 대기 환자가 굉장히 길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보다도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고 예약 잡기 힘든 게 정신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운함을 좀 버리고 빨리, 그러니까 정신과를 만약 갈 거면은 내가 미리 선생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요약을 해서 선생님한테 빨리 전달을 해주면 선생님이 좀 빨리 파악하겠죠. 이런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과를 가면은요, 정신과 약 처방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약 처방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신과에서 약 처방은 크게 두 가지를 해주더라고요. 하나가 항우울제고, 하나가 항불안제. 이 외에 심장이 뛴다 그러면 심장을 좀 안정시키는, 잠을 못 잔다 그러면은 수면제 이런 특수약을 처방을 하겠지만 크게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처방을 해주고 중간에 소화제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 크게 항우울제랑 항불안제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살짝 다른데 항우울제는 효과가 매일매일 1일
뭐 1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알이 될 수 있고 1일 2회 처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1일 1회 처방을 했을 때 얘가 효과가 나려면은 미니멈 한 달. 그리고 많이 먹을수록 뭐 1년, 2, 3년 쭉 먹을수록 효과가 쭉 이렇게 나는 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이제 근본 치료제라고 하는데 얘가 치료제예요. 근데 저는 이 용어 항우울제라는 용어가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바꾼다면은 멘탈 강화제, 정신 강화제 뭐 이렇게 좀 써보겠어요. 이게 정신이 강해지면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좀 버틸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 누가 중간에 약 하고 소리 질렀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던 사람, 이게 잘 놀래면은 자기 몸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항우울제 이름이 좀 잘못됐어요. 이 멘탈 강화제를 계속 복용을 하면은 빡 하고 소리 질러도 그렇게 놀랍지도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나 기분이 나빠. 근데 그런 게 좀 덜해지는 거죠. 외부의 나쁜 자극에 조금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되면은 뭐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부딪힐 때라든지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멘탈이 여리고 힘들고 불안도가 높으니까 병원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 그 뭐 뇌 뭐 과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를 했어요. 이 약을 딱 처방 받으니까 저는 일단 이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먹어야 돼? 하면서 공부를 해서 내린 결론이 이렇게 항우울제랑 항불안제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 항불안제는요, 효과가요, 그냥 먹으면은 10분 정도 안에, 2, 30분 안에 효과가, 불안은 그냥 맞추는 건데, 효과가 금방 나요. 아까 뭐 한 달, 1, 2, 3년이 아니라 그냥 30분. 저희가 또 전문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뭐 5시간? 뭐 이 정도가 아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이름을 붙이기를 응급약? 응급약이라고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면접을 본다든지 무대에 설 일이 있을 때 그때 복용하는 약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처방을 하냐면요. 항우울제가 이제 근본 치료제인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한 달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먹었는데 나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불안해서 죽겠는데 아니 한 달 동안 먹고 지키라뇨. 저 어떻게 견뎌요? 그래서 또 이름을 제가 붙여본다면 이 항불안제는 순간 접착제? 접착을 일단 순간 접착제. 얘는 이제 완전히 본드라고 그러나요? 접착. 이름 모르겠다. 본드? 접착제인데 이 접착제가 잘 붙기 위해서 빨리 접착하게 하는 도움을 주는 순간 접착제 붙이고 본드 붙여야지 근본적으로 이 접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항불안제는 순간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이 두 가지 약을 동시에 처방을 해주는 거고 처방해주는 대로 의사 선생님을 믿고 먹으면 되는데 왜 자꾸 믿음이 없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먹으려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 처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주는 걸 먹으면 나을 것 같다라는 처방이 있는 선생님을 처방받아서 드시면서 본인이 한 달을 좀 버티셔야지. 근데 대부분 한 달을 버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신과를 가는데 이 불신. 그래서 일단 가지를 않고 갔다가 이 오해. 에이씨 뭐야 정신과 선생님 너무 서운해. 기분 나빠. 이러면서 약을 안 먹고 또 이 항우울제가 당장 효과가 없으니까 뭐야 이거 효과 없네 이러면서 안 먹고 그리고 항불안제가 사람을 조금 다운시키는 역할을 좀 해요. 이 순간 접착제가. 그럼 몸에서 미세한 변화가 있으면은 이거 나 이상한 약 먹고 좀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서 단계가 1단계 통과, 2단계 통과, 3단계 통과, 4단계 통과를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다른 진료 과목에 비해서 매우 어려운 진료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도 정형외과 이런 데 다녔는데
이거 빨리 안 나오면은 조금 다니다가 다른 병원을 옮기고 저도 뭐 피부 발진이 일어나요. 딱 갔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표정이 뭐 저를 좀 뭐야 이거 피부 이거 뭐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런 미세한 거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병원 안 가면서 저도 다른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정신과는 특히나 그런 데 민감한 과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정신과 사용 설명서, 그래서 정신과를 고민하시는 분은 한번 제 강의를 끝까지 듣고서 이해를 한 다음에 정신과를 방문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